우리 지난 영상에서 값을 저장하는 변수의 개념에 대해 아주 자세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기는 했지만 프로그램 같은 거 뭐 두 가지 만들어 봤어요. 원줄 구하는 거, 화시온도 변환하는 거. 근데 앞으로도 똑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배운 개념으로 프로그램 만들고 뭐 그렇게 합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건요. 지금은 물론 코드가 간단해서 제가 코드를 따로 드리진 않고 있는데 그냥 보고만 계시지 말고 직접 쳐보면서 따라와 보시라고 제가 일부러 안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쳐보면서 따라와 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실력이 늘어납니다. 그냥 보는 걸로 끝이 아니에요. 자, 꼭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는 데이터 타입, 자료형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영상에서 값이라는 거는 계산하고 처리할 수 있으면은 모든 게 다 값이라고 했죠. 파이썬에서는요, 이 다양한 값들을 몇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분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살펴보죠. 그럼 출발! 자료형 데이터 타입은 값의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아까 언급했듯 계산 처리될 수 있는 대상이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비슷한 애들끼리 너네는 이런 종류야 라고 정해둔 게 바로 자료형이라는 거죠. 이렇게 자료형을 구분하고 결정하는 거는 뒤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보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자료형별로요 할 수 있는 연산 그리고 처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자료형들 살펴보도록 하죠. 가장 먼저 언급할 자료형은 논리형, 불리형 또는 불이라고 부르는 true, 참, false, 거짓 형태로 되어 있는 값입니다. 말 그대로 참, 거짓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튜링 머신 이야기하면서 단순 논리 연산 이야기했잖아요. 5가 3보다 크냐? 참이네요. 그러면 true. 뭐 2가 3보다 크냐? 아니네요. 거짓이네요. 그러면 false. 즉 어떤 명제의 참과 거짓을 나타내기 위한 값들 이 true와 false 요 두 가지를 논리형이라고 부릅니다. 파이썬에서는요. 논리형을 쓸 때 대문자 t, 소문자 rue 이렇게 적어주면 참을 의미하고요. 대문자 F하고 ALSE 이렇게 적어주면 거짓을 나타냅니다. 뒤에서요. 이 true, false 이 두 값 가지고 프로그램다운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뒤에서 아주 자세히 그리고 많이 볼 아이인데 이 논리형이라는 이 자료형은요. 컴퓨터가 아주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느냐? 우리나라 이천의 특산물이 뭐죠? 예전 분들은 다 쌀이라고 얘기하는데 요즘에는 반도체라고 해야 됩니다. 이천의 특산물은 반도체 뭐 이러는데 뭐 어쨌건 반도체가 쉽게 뭐예요? 어떨 때는 전기가 통하고 어떨 때는 전기가 통하지 않고 그래서 도체도 아니고 부도체도 아닌 그 중간에 있는 그런 애들을 반도체라고 부르는데 마치 스위치 같죠? 껐다가 켰다 이럴 때는 껐다가 이럴 때는 켰다가 어쨌건 컴퓨터의 심장 CPU 안에는 이 반도체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은 CPU 안에 스위치가 여러 개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스위치 요게 논리형하고 되게 유사해 보이지 않으세요? 참이면 스위치 키는 거고 거짓이면 스위치 끄는 거고 그래서 컴퓨터가 좋아하는 자료형이라는 거예요. 컴퓨터가 좋아하면 뭔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컴퓨터가 좋아한다는 건요 우리가 이 자료형을 저장하는데 가장 적은 공간을 가장 작은 저장 공간을 쓴다라는 얘기 더하기 연산시키면 엄청 빨리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도 참거짓으로 나타낼 수 있는 데이터는 true, false, 참거짓으로 나타내주면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도 줄일 수 있고 연산도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충성 고객 여부라는 데이터가 있다고 치죠. 그럴 때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하면서
그래 충성 고객 여부야? 그러면은 충성 고객 이 사람은 충성 고객이니까 충성 고객이라고 저장하고 이런 사람은 충성 고객 아니라고 저장하고 아님 뭐 이렇게 저장하고 뭐 어떤 사람은 또 충성 고객 아니네 그러면서 충성 고객 아님 뭐 이렇게 저장하고 이렇게 저장하면은 이거는 되게 저장 공간을 많이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충성 고객 여부? 그러니까 이 사람 충성 고객이니까 true라고 저장하고 얘는 false라고 저장하고 얘는 false라고 저장할게 이렇게 저장하는 게 이렇게 표현하고 저장하는 게 컴퓨터 입장에서는 훨씬 좋다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진범주라고 하는데 이진범주 즉 두 개의 범주로 표현되는 데이터는 이렇게 논리형으로 저장해 두면 아주 좋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 논리형이라는 자료 자체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이 길었는데 하나만 더 추가로 얘기하면요. 이 논리형을 숫자에 대응시키면 true는 1에 대응되고요. false는 0에 대응됩니다. 그래서 true 더하기 false 하게 되면은 1이 되는 거고 true하고 true를 더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1을 더한 거와 똑같이 2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0, 뭐 아니면 1, 2, 뭐 이런 숫자는 논리형이 아니잖아요. 0, 1, 2 이거는 논리형이 아니잖아요. 이런 값들은 우리가 정수형이라고 부릅니다. 정수가 영어로 인테저인데 그 약자로 int 또는 int라고 보통 부릅니다. 소수점이 없는 양수, 음수, 0과 같은 값들을 우리가 정수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하나 재밌는 컴퓨터 상식? 재미있으려나 모르겠는데 하나 더 추가하면은 정수는요. 컴퓨터 시스템 타입에 따라서 표현할 수 있는 정수 범위가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쓰시는 컴퓨터는 대부분 64비트 운영체제를 쓰고 있으니까 해당 사항이 없긴 할 텐데 32비트로 정수를 저장한다 그런 시스템이 있다 라고 하면요 최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21억 정도까지 21억 얼마까지밖에 저장을 못해요. 그 이상이나 그 이하의 값을 주면은 제대로 된 값을 저장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강남스타일 한창 인기 있을 때 막 조회수 막 2억 넘기고 뭐 이렇게 넘기고 하다가 21억 건 돌파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제대로 조회수가 카운트가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뉴스 나왔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유튜브 조회수 카운트하는 프로그램이 그거 파이썬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때는 유튜브가 조회수를 32비트 형태로 저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21억을 넘길까? 넘긴 동영상이 있을까? 뭐 그걸 넘긴 동영상도 없었고 설마 넘기겠어 했는데 강남스타일이 넘긴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카운트가 안 됐던 건데 뭐 바로 수정을 해서 지금은 해결돼가지고 뭐 제대로 카운트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 뭐 기본 파이썬의 정수형은 뭐 64비트로 저장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이 뭐 21억 이상 그러니까 셀 수 있는 정수는 거의 다 그대로 표현하고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자료형은 실수 플롯이라고 부르는 아이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수, 유리수와 무리수 모두를 포함하는 뭐 쉽게 얘기하자면 소수점으로 표현될 수 있는 모든 수들은 우리가 실수형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료형은요. 문자열, 스트링의 약자로 str이라고 부르는 아이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R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데이터 분석의 대세였 프로그래밍 언어였을 때도 텍스트 분석하시는 분들은 파이썬 썼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유가 파이썬이라는 이 아이가 이 문자열 str 다루는데 굉장히 좋은 기능들이 많아서 그랬거든요. 그 뒤에서 그 기능들은 저희가 자세히 좀 다뤄보도록 하고 어쨌건 파이썬에서는요 따옴표로 감싸져 있으면은 문자열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자료형 다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매우 다양합니다. 사용자가 직접 자료형을 만들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자료형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파이썬에서 저희가 행렬 연산할 때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numpy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걔 같은 경우에는 정수를 뭐 int16, 뭐 int32, int64 뭐 이렇게 세분화해서 자료형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뭐 판다스라는 그런 라이브러리에서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특이한 또 자료형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뭐 이런 자료형들은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차근차근 배워나가시면서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점점 배워나가고 하시면서 추가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기본은 요 4가지 정도만 알아두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파이썬이 쉬운 이유 하나 더 이야기해보죠. 지난 영상에서 제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뭐 자바나 C 이런 애들은 파이썬하고 다르게 내가 어떤 변수를 쓰고 싶어. 그러면 미리 나 이거 쓸 거야 라고 선언을 해주고 뒤에서 써야 된다 그랬죠. 근데 파이썬은 저희 써봤지만 안 그렇잖아요. 그죠? 선언이라는 과정이 따로 필요하지 않았죠. 즉, 변수의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는 행위가, 그러니까 변수의 메모리 공간, 즉 저장 공간을 확보하는 행위가 우리가 넣어라 라고 하는 그 코드를 실행한 시점에 발생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동적 타이핑이라고 하는데, 변수의 값을 저장을 하려면은, 값을 넣으려면은 일정한 메모리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겠죠. 정수라면 정수를 저장할 만한 공간을, 실수라면은 실수를 저장할 만한 공간을 할당해줘야 그 값이 제대로 탁 들어갈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C나 자바 같은 언어는 변수를 선언을 할 때요. 그 선언을 하는 코드에서 뭐 이런 식으로 뭐 int x는 8 이렇게 이 변수에 저장될 값은 어떤 자료형이야 라고 이런 예제처럼 알려줘야 돼요. 즉 변수를 선언할 때 그 변수의 앞으로 저장될 자료형까지 정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int라고 저장을 할 거야 라고 선언을 했는데 실수를 저장하려고 했다. 예를 들어서 x라고 하는 지금 int를 x는 int라고 했는데 거기에 3.14를 저장하려고 한다? 그러면 에러가 나는 거죠.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이게 이유가 있긴 있어요. 뭐냐면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실행하기 전에 메모리를 미리 확보를 하는 거죠. 메모리 이 부분은 내가 앞으로 X라 부를 거고 거기에 정수가 저장될 거니까 이 정도 공간 미리 나에게 좀 할당 좀 해주세요 라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좀 귀찮더라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파이썬 UI는요 인터프리터 언어잖아요. 할당받는 메모리 공간도 동적으로, 즉 우리가 실행하는 순간 다르게 할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은 정수를 저장하는데 저장 공간이 많이 필요할까요? 아니면은 소수점이 있는 실수를 저장하는데 저장 공간이 많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실수가 더 많이 저장 공간을 필요로 하겠죠. 그럼 파이썬은 어떻게 한다? 우리 프로그래머가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저장해 라고 하면은 인터프리터인 파이썬이 스스로 얘는 실수형이네, 얘는 정수형이네 라고 자료형을 판단해서 메모리 공간을 그만큼 확보하고 저장을 하는 겁니다. 참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동적 타이핑이라고 하는데, 미리 선언하고 자료형 결정하고 뭐 이런 거 안 해도 되니까 쓰기는 참 쉬워요. 그런데 단점은 대신에 그러다 보니까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보다 속도는 조금 느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실행하는 순간 변수 타입도 봐야 되고 자료형도 봐야 되고 이런 해야 할 일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좀 시간은 더 걸리더라도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는 정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그냥 쓰면 되는데, 즉 우리가 걔가 뭐 자료형이 뭐 실수형이건 정수형이건 뭐 값이 뭐건 우린 그냥 던져주면은 어차피 컴퓨터가 알아서 판단하는데, 근데 왜 우리가 자료형을 알아야 될까요? 그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앞서 언급했듯이 자료형별로 연산의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정수와 정수는 더할 수 있죠. 근데 정수하고 문자열을 더한다? 어떻게 더해요? 그럼 컴퓨터가 아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즉 정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 실수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 문자열 가지고 할 수 있는 일, 즉 각 자료형마다 할 수 있는 일에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 자료형 가지고 못한 일을 시키면은 당연히 오류가 나겠죠. 그래서 자료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파이썬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면서 내가 어떤 코드를 막 입력을 했어요. 근데 컴퓨터가 주는 값,
그러니까 내 코드를 딱 주고서 얘가 주는 값, 정확히는 반환한다라고 하는데 그 반환하는 값의 형태, 즉 자료형이 무엇인지 확인해보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얘가 반환한 게 실수인지, 뭐 문자열을 반환했는지, 뭐 이걸 잘 확인해 두시면요, 우리가 오류 없는 프로그램을 잘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료형이 중요한 게 요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바로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전에 언급한 예제이기도 한데 정수를 저장하는 것보다 실수를 저장하는 게 지금 딱 나타내고 있죠. 아무래도 더 큰 공간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거를 실수형 플롯으로 저장했다. 그러면은 int로 1을 저장하는 것보다 플롯으로 1을 저장하면 훨씬 더 큰 저장 공간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 램 요거 안 그래도 비싼데 우리 최대한 효율적으로 써야 되겠죠. 1 그냥 같은 건데 굳이 큰 저장 공간에다가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요, 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면요 연산도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준다라는 뜻은 CPU한테 넘겨줄 값이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통신 자체가 줄어드니까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결론적으로 자료형을 잘 결정해주면은 메모리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쓰면은 연산 속도까지 빨라지는 일석 한 3조 되나요? 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참고로 대표적인 4가지 자료형에서는요, STR, 즉 문자열이 가장 큰 저장 공간을 필요로 하고요. 문자라는 게 워낙 다양하니까. 그 다음에 float, int, bool 이 순으로 저장 공간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1을 저장하나 32,768을 저장하나 메모리 입장에서는 같은 저장 공간을 배정해줘요. 근데 3.14는 3보다 더 많은 저장 공간을 할당받아야지 저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자열은 그거보다 훨씬 많은 저장 공간을 필요로 하고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들 관점에서도 우리가 문자열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수치로 바꿀까? 특히 실수보다는 정수로, 아니면 정수보다는 논리형으로 어떻게 바꿀까를 고민해 주면은, 그러면은 메모리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연산 속도, 즉 처리 속도도 빨라지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보시면은 그 부분을 참고를 해주세요. 파이썬은요, 인터프리터가 우리 변수의 값을 저장하는 순간 자료형을 판단한다고 그랬죠. 얘가 뭐라고 판단하고 저장했지? 난 그냥 줬을 뿐인데 진짜 그대로 저장됐을까? 이거 어떻게 확인할까요? 바로 type이라는 함수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 이따 저랑 사용해 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확인해 봤더니 이 파이썬이란 놈이 난 정수인데 실수, 플롯으로 저장을 했어. 아니면은 난 실수를 줬는데 얘가 문자열로 저장을 했어.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자료형으로 바꿔줘야겠죠. 자, 그럴 때는요, 자료형 이름을 가지는 함수로 변환해 주시면 됩니다. 실수형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float하고 거기 가로 안에다가 소가로 안에다가 값을 넣어주시고요. 정수형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int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값을 주시면 돼요. 만약 실수를 소수점으로 되어 있는 거를 정수형으로 바꾸면요, 반올림 안 하고요, 반올림 같은 거 안 하고요, 그냥 소수점 이하를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문자열도 플롯이나 int로 바꿀 수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단 플롯으로 바꿀 때는 그 문자열에 알파벳 같은 거 없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문자열은 제가 아까 따옴표로 감싼다 그랬잖아요, 파이썬에서. 예를 들어서 뭐 A1.4 이런 거를 플롯으로 바꿔라 라고 하면은 이거는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알파벳 같은 거 저런 거 없이 이거 바꾸고 싶으면은 진짜 숫자처럼 생겨야 돼요. 문자열인데 숫자처럼 생겼어야 돼. 요렇게. 뭐 아니면은 뭐 플롯으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플롯 해가지고 진짜 요렇게 뭐 3 요런 식으로 생겨야 돼요. 그리고 int로 바꿀 때는 정말 int스러워야 돼요. 이런 거 안 돼요. 예를 들어서 int 하면서 뭐 3.14를 문자열이 3.14로 되는데 이거 바꿔줘 라고 하면은 야 이거 점 있어서 나는 int로 못 바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정말 int스러워야 돼요.
이것도 예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저희 이전 영상에서 만들었던 화씨 온도 변환기 업그레이드를 좀 한번 해볼 겁니다. 바로 사용자의 입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값을 지금은 저희가 코드 안에다 넣었잖아요. 사용자가 좀 할 수 있도록 input이라는 함수를 써볼 건데요. 그 input으로 값 받아가지고 섭씨온도 받아가지고 이렇게 바꾸는 거 한번 같이 쳐보면서 만들어 보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은 주피터 노트북으로 넘어와 주세요. 자, 아까 전에 했던 코드에 이어서 저는 진행을 할 건데 여러분들은 뭐 새로운 파일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저는 요것만 좀 복사를 해 올게요. 컨트롤 C 해서 복사 좀 해 오고요. 밑에 셀 추가해서 요건데 제가 input이라고 하는 함수 쓴다고 했잖아요. 자, 영어로 input라고 하는 함수인데 요 함수가 하는 역할은요. 요게 하는 역할은 이거를 실행하면요. 뭔가 값을 입력받을 수 있게 돼요. 한번 실행해 볼까요? 그럼 여기 지금 깜빡 하고 있죠. 얘가 입력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계속 돌아가고 있죠. 그죠? 프로그램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건데 여기에 우리가 뭔가 값을 입력한다 라고 하면은 그 값이 이렇게 문자열로 돼서, 이거 문자열이에요. 따옴표로 감싸져 있으면 문자열이에요. 문자열로 돼서 이렇게 반환을 해줍니다. 아, 그러면은 요거를 우리가 섭씨 온도라고 저장을 해볼게요. 우리 아까 전에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대입 연산자다. 그래서 이거 다 실행 끝나면은 그때 반환되는 값이 요 변수에 저장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진짜로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요렇게 해놓고 한번 실행을 해보죠. 실행을 해보면은 자, 한번 입력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30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자, 보시면요. 지금 우리가 30이라고 입력은 했는데 아웃이라는 글자가 안 떴죠. 아웃이라는 글자가 안 떴다는 얘기는 컴퓨터가 반환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지금 반환하지 않았어요, 저희에게. 그런데 섭씨 온도에 보면은 짜잔 하고 이렇게 우리가 입력한 30이라는 값이 문자열로 저장이 된 게 보이시죠? 자, 그러면은 요거를 가지고 할 건데, 자, 섭씨 온도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따옴표 하나 열어 가지고요. 이렇게 한번 적어 줘 볼게요. 섭씨 온도를 입력해 주세요 하고 콜론 한번 쳐 볼게요.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뭐냐면요. 인풋 함수를 써서 우리가 값을 입력을 받을 건데 요렇게 주면요. 인풋 함수 안에다가 요렇게 주면은 이 글자가 출력이 돼요. 그리고 입력할 수 있도록 칸이 뜹니다. 한번 해볼까요? 짠! 오, 이 글자가 뜨면서 입력받을 준비를 하고 있죠. 자, 그럼 여기에다 뭐 24도 뭐 이렇게 입력해볼까요? 그러면은 섭씨 온도에 이렇게 24라고 하는 문자열이 저장된 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인풋은 무조건 여기다 입력하면 문자열로 저장을 해요. 진짜 문자열인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개의 자료형 확인하는 거 어떤 함수 쓴다 그랬죠? 타입이라는 거 쓴다 그랬어요. 누구의? 섭씨 온도의 타입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오, str이네. str이라고 알려준 거죠. 오, 그렇구나. 문자열이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자열에다가 곱하기 1.8 할 수 있나요? 못하죠. 왜? 얘 지금 나오잖아요. 타입 에러. 자료형이 안 맞아요. 우리는 곱할 수가 없습니다. 정수 아닌 거 플로트나 뭐 INT로 바꿀 수 없어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랑 계산 못 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바로 이 아이 입력된 거 온도니까 얘는 INT보다는 플롯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죠? 소수점일 거니까 플롯으로 한번 바꿔줘 보죠. 자, 이건 지우고 바꾸고 싶으면은 자, 섭씨 온도를 플롯 요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가 지금 뭘 반환했죠?
아까 전에 우리가 24라고 입력한 원래 섭씨 온도는 지금 이거 했다고 섭씨 온도가 바뀐 건 아니에요. 섭씨 온도에 저장된 건 그대로 저장되어 있는데 우리가 섭씨 온도를 플롯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니까 컴퓨터가 섭씨 온도 그거 저장되어 있는 거 내가 플롯으로 바꿔서 반환을 한 거죠. 뭐 24.0이라고 플롯으로 바꿔서 반환을 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반환을 했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 반환한 값을 또 어딘가에 저장해 놓고 쓰면 되겠죠. 아니면은 아예 섭씨 온도를 업데이트를 해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섭씨 온도는 플롯 섭씨 온도. 자, 그냥 썼을 때하고 한번 비교해 보죠. 자, 플롯 섭씨 온도 했을 때는 플롯 섭씨 온도 했을 때는 그냥 반환만 하고 끝이에요. 섭씨 온도 안에 있는 변수에 있는 값을 바꾸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타입을 보게 되면은 그냥 str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 요렇게 플롯으로 한 거, 얘 반환 값을 섭씨 온도에 업데이트해줘, 대입해줘 라고 해주면은 리턴은 없지만 반환은 안 했지만 내부적으로 섭씨 온도의 타입이 플롯으로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 지금 이제 섭씨 온도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곱하기 1.8이 되는 겁니다. 멋있지 않나요? 자, 그러면은 요 개념 가지고서 이제 타입도 확인하고 바꿔서 봤으니까 요 가지고 위에 코드를 완성을 좀 해보죠. 자, 섭씨 온도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할 일은 이 아이를 섭씨 온도 입력받은 거를 플롯으로 바꿔야 되겠죠? 플롯으로 바꾸죠? 이제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섭씨 온도에 업데이트를 하겠죠. 그럼 업데이트가 됐으니까 그럼 화씨 온도는 계산이 되겠죠? 섭씨 온도에다가 곱하기 1.8을 하고 거기에다가 32를 더해줘. 이 연산자 사이에 이렇게 스페이스바 제가 띄는 건요, 보기 편하라고요. 요 스페이스바는 띄셔도 돼요. 연산자 사이에는. 자, 요렇게 하게 되면 화씨 온도가 저장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 화씨 온도 요렇게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30 짠. 그럼 요렇게 86도를 반환하는 거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요렇게 만들면 되는데 여기에서 하나만 더 가자고요. 하나만 더 해볼 건데 프린트라는 함수 좀 써볼게요. 저희가 뒤에 가서 좀 자세히 배울 건데 프린트 하게 되면 말 그대로 화씨 온도의 값을 출력하라는 뜻입니다. 자, 짠 요렇게 할 수 있는데 짠 요렇게 나오는데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가죠. 변환된 화씨 온도 하고 컴마 찍어주면요, 이 문자열 출력하고 그 다음에 여기 화씨 온도에 저장된 값을 출력할 거예요. 순서대로 출력할 거거든요. 한번 해보죠. 30 짠. 뭔가 멋지게 나오지 않았나요? 프린트는 강제로 이거를 출력하라는 얘기예요. 화면에다가 출력하라는 얘기입니다. 화씨 온도의 값을 받아서 출력해라. 뭐 이런 건데 이렇게 하면 이제 조금 프로그램스럽나요? 와, 뭔가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럼 여러분들 요거 바탕으로 해서 뭐도 할 수 있을까요? 아까 전에 요거 했던 거, 원의 넓이 구하는 거 만들어 보실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코드로 이 코드 참고해 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화씨 온도 변환기까지 업그레이드 해봤습니다. 인풋 함수로 사용자의 입력을 좀 받으니까 뭔가 좀 프로그램스러워졌나요? 자, 그런데 인풋으로 어떤 걸 입력받으면은 무조건 문자열 형태로 온다 그랬죠. 그래서 자료형을 우리가 계산이 가능하도록 바꾼 건데 이 문자열에 대한 이야기하고 독특한 자료형 하나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문자열은 말 그대로 문자로 구성된 데이터입니다. 문자? 글자? 영어로 캐릭터 아닌가 하실 텐데 왜 스트링으로 부르지? 우리가 각각의 알파벳만 있어서는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B자, O자, Y자 이렇게 따로따로 있으면은 이게 뭐야? 그럴 수 있는데 B, O, Y 이렇게 순서대로 오면은 우리가 보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스트링 줄 연결하듯이 쭉 글자를 연결했다. 즉
글자의 쭉 연속이다. sequence of characters. 그래서 스트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약자로 str이라고 파이썬에서는 많이 불러요. 파이썬에서는 우리가 봤듯 이 문자열을 나타낼 때 작은 따옴표 또는 큰 따옴표로 감싸져 있으면은 문자열로 생각을 합니다. 단 반드시 따옴표의 짝이 맞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hello 이렇게 하면요. 요 따옴표는요. 문자열에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이 따옴표 자체는 이게 문자열입니다 라는 걸 나타내는 거고요. 진짜 문자열은 여기 있는 HELLO 요게 문자열인 겁니다. 또는 이렇게 적어도 돼요. hello 요렇게 그러니까 대신에 짝만 맞으면 돼요. 대신에 요건 안 된다는 거예요. hello 하면서 여기를 큰 따옴표를 닫아 짝이 안 맞잖아요. 이건 안 돼요. 그럼 왜 파이썬에서는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이렇게 귀찮게 다 쓰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문자열이 진짜 다야. 나는 따옴표까지 다 문자열이야. 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즉 큰 따옴표도 문자열에 포함된 이런 거를 내가 문자열로 갖고 있어 라고 하면은 여기 작은 따옴표로 감싸줘야 된다는 겁니다. 작은 따옴표로. 그래야지 여기가 다 문자열로 잡힌다라는 거예요. 그냥 써버리면은 이 따옴표는 빼고 HELLO만 문자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작은 따옴표를 덮어 씌워주면은 안에 큰 따옴표는 이것도 문자열이구나 라고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은 이런 것 때문에 더 그래요. 이런 거 I am a boy 이런 문자열이 있다고 치죠. 그럼 이거 문자열로 하려면 앞에 뭐 예를 들어서 작은 따옴표? 그러면 얘하고 얘 짝 맞아버리잖아요. 그럼 에모 보이는 뒤에는 안 감싸지잖아요. 그러면 이거 오류난단 말이에요. 요럴 때는 이거를 큰 따옴표로 이렇게 감싸주게 되면은 큰 따옴표 짝이 맞았죠. 그러니까 이 안에가 다 문자열로 인식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요 짝 잘 맞게 잘 감싸주세요. 만약에 문자열이 한 줄이 아니다. 여러 줄로 좀 입력이 돼야 된다. 라고 하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줄 맨 끝에요. 여러분들 루트 기호. 요거 루트 기호거든요. 루트 N. 여러분들 엔터키 위에 있는 그거 루트 기호 하고 소문자 N.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우리가 계획 문자라고 하는데 문장 끝에다 이제 내가 줄바꿈하고 싶을 때 루트 N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근데 그거 귀찮다. 그냥 나 엔터 치고 싶어. 그냥 엔터 치면 안 되고요. 따옴표를 3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러 줄로 되어 있는 경우에. 아니면 큰 따옴표 3개. 이렇게 해주면은 얘가 구분된다 라고 문자 줄 구분을 해주는 그렇게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문자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따옴표는 기본적으로 문자 이름을 나타내는 기호예요. 내가 만약에 문자열 안에 큰 따옴표가 있다 그러면 작은 따옴표가 있다. 큰 따옴표로 이렇게 감싸줘야지 요 따옴표가 문자열로 인식되는 겁니다. 요 개념 잘 넣어두시고 짝 맞춰야 된다는 거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제가 아까 전에 특수한 값 하나 있다 그랬죠. 그 아이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죠. 바로 none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얘는 없다라는 걸 나타내는 파이썬의 아주 특수한 값이에요. 대문자로 n 그리고 소문자로 one 이렇게 적어주면은 파이썬에서는 없다라는 걸 나타내는 특수값입니다. 요즘 모태솔로인 친구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나 연하의 애인이 생겼어. 그러면 다른 사람이 물어보죠. 얼마나 연한데? 그러면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 이게 바로 넌입니다. 그 친구에게 애인이란 존재는 넌인 거죠. 너무 슬픈 얘기인가? 어쨌건 주의해야 될 건요. 이 넌은요. 0이 아니에요. 0은 값이 있는 거예요. 넌은요. 진짜 없는 거예요. 진짜 없으니까 우리가 몇 살 연한지 모르 계산 못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파이썬에서도 너는요. 우리가 다른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아무것도 안 돼요. 왜? 없으니까. 없는데 뭘 계산을 해요. 그럼 요 특수한 값 넌 이거 왜 있을까요?
계산도 안 되는 거.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데이터를 우리가 쌌는데 뭐 설문에 응답했어. 그럼 설문 데이터 이렇게 쌌는데 어떤 사람 응답을 안 했어. 그럼 응답 안 했다고 0이라고 이거 설문 데이터를 쌓을 수는 없잖아요. 아, 이 사람 응답 안 했어. 없어. 데이터 없음. 요걸 표시하기 위해서 none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거죠. 즉 none은 변수 대입 자체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다라는 것 자체를 나타내고 싶고 저장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쓰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문자열과 none 간단한 예제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피터 노트북으로 잠깐 넘어와 주세요. 자, 요거 하나 해보려고 그럽니다. 뭐 문자열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전 좀 제목으로 좀 바꿔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먼저 문자열부터 좀 이야기해 볼게요. 이거 M으로 바꾸시면 돼요. M, 마크다운. 마크다운 쓰면서 이렇게 써주고 컨트롤 엔터로 실행해주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문자열 먼저 좀 이야기해 볼게요. 문자열은 어떻게 된다고요? 따옴표로 감싸주면은 문자열이다 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했던 서울시 온도 이러면은 이게 문자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따옴표에서 잘 보시면요, 이게 값이에요. 요거는 문자열임을 나타내는 기호라고요. 무슨 얘기냐? 요거 한번 프린트를 해볼게요. 프린트는 제가 값을, 여기 있는 값을 출력하는 거라 그랬죠. 자, 따옴표 없이 출력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요거 자체는 얘는 문자열입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색 글자로 바뀌었잖아요. 이 안은 문자열입니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요것도 되고요. 그리고 큰 따옴표도 마찬가지로 문자열입니다. 타입 한번 볼까요? 진짜 그런지? 자, 타입 보게 되면은 섭씨온도라는 값의 타입은 str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안에다가 이 문자열 안에다가 따옴표를 써야 되는 문자열이 있다. 예를 들어서 영희가 이런 문자열이 있다고 치죠. 영희가 철수에게 말했다. 안녕. 이런 문자열이라고 치죠. 자, 문자열 자체가 이래요. 안녕? 자, 그럼 이거 실행하면 오류예요. 왜? 신텍스 에러 나죠. 이거 뭔데? 문자열이 감싸지지가 않았어요.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문자열로 감싸지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옵니다. 안 감싸졌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여기 큰 따옴표로 감쌀까요? 이렇게 큰 따옴표로 감쌀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 짝은 얘잖아요. 얘 짝은 얘인데 그럼 요거 얘 짝 얘하고 끝났단 말이에요. 여기가 안 감싸지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 그래서 정확히는 여기다가 작은 따옴표 열어주고 작은 따옴표로 닫아주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 따옴표는 진짜 쓰는 따옴표죠. 기호가 아니잖아요. 문자열을 나타내는 기호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거 출력을 해보면은 그대로 출력해 볼게요. 요거 복사해서 출력을 해보면은 이렇게 따옴표가 출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자열 안에서 따옴표를 쓰고 싶을 때는 짝을 잘 맞춰라. 그래서 전체 문자열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됐는지 확인을 해보고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했던 예제 한번 해볼게요. I am a boy. 요거 내가 이거 문자열로 하고 싶어. 그러면은 작은 따옴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작은 따옴표 하면은 작은 따옴표로 감싸면 시작하고 끝났죠. 짝 맞았죠. 근데 여기 시작하는 거 없어요. 그죠? 그리고 끝나버렸네? 여기서부터 시작했는데 뒤에는 뭐 없는데? 짝이 안 맞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짠, 짠, 아이고 이렇게 적어주면은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자열로 I am a boy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열은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 문자열 가지고 저희가 뒤에 가서 되게 많은 일들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뒤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으로 none이라고 하는 아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none은 없음을 나타낸다고 했죠. 쓸 때는요, 소문자 non이 하시면 안 돼요. 아무걸로도 안 바뀌죠. 대문자 앞에는 대문자입니다. 그럼 지금 초록색으로 바뀌었죠. 변수명으로 못 써요. 너는 없음을 나타내는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너를 실행하면요, 우리 그 전에 1 이런 거 실행하면은 1을 줬어요. 그러니까 얘가 1을 반환하죠. 근데 너는 실행하면은
아무것도 지금 아웃이 나오지 않죠. 왜? 없으니까 반환할 것도 없다란 말이에요. 자,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너네 빼기 1 이런 연산 안 돼요. 타입 에러 나오죠. 넌 타입에다가 빼기 못한다라는 거예요. 넌 타입과 INT 가지고 빼기 못한다는 거예요. 더하기 당연히 안 되고 곱하기 당연히 안 되고 다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변수의 대입은 가능하다라고 했죠. 자, 무슨 얘기냐? 우리 y라는 변수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네임 y가 디파인이 안 됐다라는 오류가 나는데 y에다가요. 넌 한번 넣어볼까요? 없는 걸 넣었어요. 그러면요. 없는 걸 넣었어? 그럼 y 있는지 한번 볼까요? 뭐지? 에러는 안 나죠? 에러는 안 나는데 반환되는 것도 없어요. 왜? 넌이니까 반환되는 것도 없어요. 근데 y라는 변수를 우리가 선언은 해놨죠. 값을 없다를 넣어줬을 뿐이지 값이 아무것도 없어서 반환을 못하는 것 뿐이지 선언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네임 에러는 발생되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쓸 일이 있어요. 뒤에 가서 저희가 좀 써볼 건데 넌이라는 아이. 근데 대신에 이게 연산 안 돼요. 똑같아요. 넌 더하기 2가 안 되니까 안 된다라는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 저희가 자료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정리한 건요, 파이썬의 기본적인 자료형 중에서 대표적인 것만 저희가 다뤄본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배우시면서 굉장히 많은 자료형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될 거는 각 자료형별로 할 수 있는 일이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꼭 내가 어떤 자료형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반환한 값이 이게 정수인지 문자열인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요,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파이썬을 좀 더 똑똑한 계산기로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럼 끝!